60대에 접어들면서 문득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 생활이 있고 저는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가게 일도 이제는 직원들이 대부분 하니까 예전만큼 바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정말 적막했어요. TV 소리만 덩그러니 그때 좋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갈비탕 가게 단골 손님 중에 혼자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예의상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사장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비슷한 처지였어요. 젊어서 아내를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분이셨어요.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되어 각자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박영수. 은퇴한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처음엔 그냥 대화 상대 정도로 생각했어요. 가끔 가게에서 만나면 서로 안부 묻고 옛날 이야기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기울어지더라고요. 5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외로움을 그분이 달래주셨어요. 그분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저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한편으로는 행복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 저를 원해주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고민 끝에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태호하고 민호를 따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애들이 펄쩍 뛰더라고요. 특히 태호가 완전히 반대했어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산수 앞에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왜 갑자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아직 이르지 않나요?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말들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만 하며 산 내가 마지막 행복마저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이들 말이 맞는 건가? 하지만 며칠 생각해보니 억울했어요. 50년 넘게 혼자 살았는데 이제 좀 행복해지면 안 되나?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50년이 넘었다. 엄마도 이제 70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엄마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 그런데도 아이들은 냉정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던데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말로 꼬시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너희들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내가 그런 것도 못 판단하는 바보로 보이니? 그분은 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 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때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청혼을 드린 박영수입니다. 제가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걱정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재산 500억은 모두 의료봉사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어머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머님이라는 분과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500억을 기부하신다고요?
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유언장도 작성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제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태호가 박 선생님께 정중히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날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줬구나. 박 선생님도 아이들이 인정해주니까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모님과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어요. 새 사랑과 또 다른 시련. 2010년 제가 70세 때 재혼식을 올렸어요. 70이 넘어서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니 꿈만 같았어요.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박 선생님과 저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정말 마치 처녀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신혼여행도 갔어요. 제주도로 5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정말 신사였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시고 산책도 함께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갈비탕 가게도 함께 나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새 신랑이 정말 좋아 보여요 라고 축하해주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였어요. 재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둘째 민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는데 의사가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또 이런 일이.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민호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왜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수술은 12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박 선생님과 함께 기도만 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민호만은.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긴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호가 깨어났을 때 엄마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펑펑 났어요.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다 나을 거야. 하지만 정말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민호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고 말동무해주고 민호야, 포기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할게. 박 선생님도 의사 출신이라 민호 치료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좋은 재활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최고의 물리치료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분 덕분에 민호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6개월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1년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호였어요. 형인 태호가 점점 무심해지더라고요. 동생이 이렇게 아픈데도 병문안도 잘 안 오고 어쩌다 와도 금방 가버리고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민호가 부탁해도 나도 바빠라고 하면서 외면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태호한테 식당 차리라고 3억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식당을 차린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린 거예요. 알고 보니 도박도 하고 있었어요. 태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엄마 미안해요. 돈 벌려고 한 건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 도박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거야. 그때부터 태호와 민호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형한테 서운해하고 태호는 동생이 자기만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속이 타들어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형제가 이렇게 됐을까? 박 선생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부인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다 성인인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엄마 마음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갈등이 점점 심해졌어요. 태호는 제가 민호만 편애한다고 불만이고 민호는 형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원망하고 저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있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잠시 떨어져 있자. 박 선생님도 함께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이들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어. 용서, 화해 그리고 또 다른 선택. 시골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태호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동생한테도 너무 못했어요. 엄마한테도.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얘야, 일어나. 엄마가 언제 너를 미워했니? 태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없이 지내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동생한테도 잘할게요. 일주일 후에는 민호도 찾아왔어요. 민호도 마찬가지로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형한테 너무 서운해했어요. 형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형이랑 화해했어요. 다시 형제답게 지낼게요. 그 순간 정말 다 용서됐어요. 얘들아, 엄마한테는 너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 가족은 다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형제들도 서로 도우며 지내게 됐고, 저도 마음 편히 시골 생활을 즐겼어요. 박 선생님과 텃밭도 가꾸고 산책도 하고,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제가 평생 꿈꿨던 일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프리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실 수는 없을까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곳은 너무 위험하고 힘든 곳이에요. 부인을 그런 곳에 모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제 평생 꿈이었어요. 돈도 충분히 벌었고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화가 나기도 했어요. 결혼해놓고 혼자 가겠다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나보다 의료봉사가 더 중요한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 건 바로 그 순수한 마음이었구나. 남을 돕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였어. 그래서 말했어요. 선생님, 가세요. 선생님의 꿈을 응원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박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라도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관계로 남아요. 그렇게 박 선생님은 아프리카로 떠나셨어요.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이들도 자주 찾아와 주고 손주들도 생겨서 할머니 역할을 하게 됐어요. 갈비탕 가게도 아직도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아들들이 운영하고 있지만요. 82년 인생의 깨달음. 이제 저는 82세가 됐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네요. 25에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가 26에 홀로 남겨져서 40년 넘게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고 70에 다시 사랑을 만났다가 지금은 또다시 혼자. 그런데 이상해요. 외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순간순간마다 제가 성장했거든요. 젊었을 때 남편과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강인함이 뭔지 배웠어요. 갈비탕 가게 하면서 성취감이 뭔지 배웠어요. 박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늦은 사랑도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홀로서기를 배우고 있어요. 각각의 경험이 모두 소중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도 지나고 보니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만약 남편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저는 평범한 주부로만 살았을 거예요. 갈비탕 가게도 시작하지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강한 사람도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순조롭게 자랐다면 저는 진정한 모성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만약 박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늦은 사랑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의 진짜 성공은 무엇인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손님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나눠줬어요. 박 선생님과 늦은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걸 나누며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게 많아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남편과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것, 박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것.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거든요. 82년 동안 걸어온 긴 여정 끝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발견했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사랑하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사랑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반전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저처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있더라도 그 모든 순간이 값진 깨달음의 발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오늘도 사랑과 용기를 노래해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밝은 빛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인생 이야기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82세 할머니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 사랑과 이별, 시련과 성공, 용서와 화해,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녀처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나누며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으며